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리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금 진정한 토론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 게스트는 두 분이 계시고 각자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불금나라 대표 이원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깃털처럼 가볍게 날라온 남자, 하지만 전혀 가볍지가 않은 그런 북한 남자 박유성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을 해볼 텐데요. 네. 우리가 오늘은 이제 이 두 나라에서 오신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표와 북한 대표를 모시고 한반도의 정세 또는 통일 문제, 핵무기 통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남북 관계 현주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원석 대표님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석 대표님이 보시는 지금은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남북 관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지금 아슬아슬한 관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김정은 국방위원장께서 노선을 바꿔버리면서 지금은 조금 그런 우리가 좋은 관계로 개선할 수 있는 시점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조금 안타까운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로 도와야 할 분단 국가이고, 그리고 조금 저희가 도와야 할 민족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해체시켜야 할 적대 군 집단은 해체를 시켜야 할 집단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표님에게 물어볼게요. 현대 북한 2021년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제가 북한 대표로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되긴 했는데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북한에서 남한을 바라보는 시점, 사실 그 전까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그러다가 2018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또 방문을 하면서 남북 관계가 이제 굉장히 좋은 관계로 이제 이렇게 진전이 좀 됐어서, 제가 알기로는 평양의 많은 주민들이나 북한 주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많은 5만 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제 허리 굽혀서 인사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리고 북한 내부로 좀 들어가자면, 그게 이제 공식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자면 국가에서는 북한 정권은 이제 한국을 적으로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도 이제 군사복무를 10년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 사실상 남한 동경의 대상이에요. 가고 싶어 하고 저렇게 살고 싶어 하고 저렇게 자유로운 사람들처럼 피부 색깔이 너무 달라요. 북한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 보면 그런 걸 놓고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약간 원업이죠. 남한 사회는 동경의 대상이죠. 일반 북한 시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평양 아니더라도 다른 지방에서 살고 있는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남한에 대한 알고 있는지, 아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그게 굉장히 그 조사를 못해 통계를 낼 수가 없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역별로 좀 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북한의 이제 국경연선, 국경지대, 이제 신의주, 량강도, 자강도, 황해북도, 한경북도 요쪽 지방 사람들은 남한에 대해서 그나마 좀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정보가 많이 들어와서 알고 있지만, 사실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평양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아직 남한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미흡하죠. 그리고 이제 북한의 정권이 그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체제 선전을 할 때 가리키는 정보들을 보면 남한을 굉장히 못 살고 미국에 이제 짓밟혀가지고 굉장히 식민지로 살고 있는 걸로 이제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렇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요. 남한의 어린이들은 헐벗고 굶주려가지고 미군들한테 초콜릿 달라고 뛰어다니고 그런 이미지를 이제 아직까지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한테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의 한 70-80%는 이제 한국이 북한보다 월등히 잘 산다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않나. 중국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유입이 돼요. 드라마, 영화, 심지어 예능, 음악, 뉴스까지도 요즘에 많이 본다고 하고요. 그리고 개성이라든지 뭐 북강원도 쪽에는
한국의 그 영상을 KBS나 뭐 MBC 이런 공영 방송들을 라이브로 시청을 몰래 그렇죠. 하기 때문에 정보 유입이 굉장히 빠르죠.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통일이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떤 정권이 이제 들어서든 항상 통일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죠. 뭐 방법이라든가 그 속도라든가에 대한 이제 토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통일을 한반도에 있는 이 두 국가를 통일시켜야 하는 것은 거의 대한민국 정권이 둘 다 보수나 진보나 이제 추구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우리 그 대한민국 대표 이원석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통일은 네. 일단은 통일이 가능하다, 통일이 불가능하다.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뭐랄까 극단적으로 설명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라는 게 조금 더 저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단 경제 격차가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옛날 그 동독과 서독의 예로 들자면은 경제 격차가 4배에서 6배 정도 났다고 하는데 지금 경제 격차는 지금 사실상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GDP가 1인당 그 국민 소득이 34,000불인데 지금 북한의 경우는 그 추측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 그쵸. 그러니까 뭐 1.8% 정도 대한민국 소득의 1.8% 정도라고 하니까 이거를 만약에 그 통일이 된다는 가정하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증세를 얼마나 해야 되며 그리고 그 복지에 대해서 얼마나 그 북한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 우리 후세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사실상 얼마가 될지 추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국내 안보 불균형 이런 문제도 발생할 거고 그런 문제들이 조금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유성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이원석 대표님께서 경제적으로 접근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남북이 언젠가는 겪어야 되는, 언젠가는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통일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라는 게 뭐 사전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로 합친다, 하나로 통합된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두 개의 지금 각자 다른 정권과 체계가 누구 하나는 포기를 하고 어느 밑으로 하나 들어가든가 흡수를 시켜야 된다는 말인데 사실 그거는 여기 한국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한국이 이제 자주적인 통일을 원하고 또 북한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북한이 자주적인 통일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안 돼서 지금까지 70년 넘게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통일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굉장히 폭력적이면서 쓰지 말아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도 뭐 그렇게 평화 프로세스라고 해서 두 개의 체제를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교류하자 이거잖아요. 사실 나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현실 가능하고 타협 가능한 것들인 것 같아요. 두 개의 정권을 각자 인정을 하면서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걸 위협하지 않으면서 교류만 하자 이거죠.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뭐 체육적으로든 다양한 방면에서 그래야 현실 가능하지 않을까. 통일은 대박입니다. 이런 분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상. 이원석 대표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류는 경제적으로는 교류야 뭐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뭐 아까도 언급하신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교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문화적인 측면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리는 일단 또 그 북측 대표단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뭐 공동 입장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또 축구 같은 경우 일단 또 한번 보면은 저희 국가대표가 들어갈 때 저희는 중계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태도 있었어요. 이게 과연 교류인가 싶은 거죠. 네, 이게 과연 그 북측이 제안하는 문화적 교류인가? 이거는 일방적인 거죠,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북측에서는 개방을 해주지 않고 그러는데 과연 일방적으로 남측만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인가 과연?
지금은 대한민국에 있는 정권은 북측에 상당히 우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정권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이 그래도 아까 이원석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완전히 개방하지도 않고 뭔가에 협력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안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의지를 상당히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라는 게 굉장히 그 국가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 봤을 때 폐쇄적이고 굉장히 고립된 나라인데 거기에 지도자가 6,000km를 돌아서 열차를 타고 주 적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서 거기까지 나왔다라는 건 사실상 엄청난 도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동안에 북한이 해왔던 행보를 놓고 봤을 때. 그렇죠. 하지만 거기 안에서 북한이 원하는 어떤 상응하는 조건과 또 미국이 상응하는 조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결렬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스포츠 교류도 필요하고 문화적 교류도 필요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그런 정치적인 분야에서 풀어야 사실 모든 게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북이 교류하고 뭐 미국과 대화를 하려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북한이 그런 어떤 심술을 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은 그런 정치적인 것부터 일단 좀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거나 뭐 스포츠 교류나 이런 게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런 거 제쳐놓고 야 스포츠만 하자. 야 관광만 하자. 이러면 서로의 이해 조건이 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이제 대응을 안 해주겠죠. 그게 근데 너무 일방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북 전단에 살포를 했다고 그 개성 있는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시켜 버린다는 그런 정말 사실상 21세기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게 그냥 일반적인 어린 아이들도 하지 마라고 하면 말로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내가 이렇게 건드렸다고 때린 거잖아요. 이거를. 네. 그런 행보 자체가 사실상 그 성인 국가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동의합니다.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하고 북한의 그런 어떤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들은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맞아요. 봐왔어요. 우리가 사실 이거 하나만 놓고 보고 북한이 상식 안 통하고 이런다라고는 말하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만행들을 해왔으니까.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제가 뭐 그쪽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북한이 대북정단 하나 띡 날렸다고 그걸 터뜨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쌓인 게 그 동안에 굉장히 많았고 그거 하나 불씨가 터져버린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 대북전단 때문에 그거 단면적으로 놓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보여지는 거로 봤을 때는 북한이 한국에서의 어떤 반응에 북한이 그렇게 했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사실상 그거는 이제 북한이 어떤 지금까지 쌓아오던 폭탄이 터졌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쪽도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한반도의 협력이 이 두 나라 간의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우리 한반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인가 또는 주변의 국가를 이제 같이 이 프로세스에 끌어들여야 하는 상황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이원석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남북 둘이서 해결을 했으면 하는 문제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국제 관계상 이거를 저희 이 두 국가를 제외하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뭐 미국도 껴있고 중국도 껴있고 가장 중요한 두 국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본까지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일단 남북 자체가 활발한 교류가 되고 나서 그 문제들을 하나씩 차츰차츰 해결을 하고 나서 미국과 그리고 중국 나아가서 러시아, 일본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협력해 나간다면 훨씬 더 좋은 그런 프로세스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완전히 반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남북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갈려져 있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다른 외세의 어떤 간섭으로 인해서 이렇게 돼 있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 때문에 남북이 이렇게 갈려져 있는데 사실 그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교류를 한다고 해도 겉핥아 먹기식이죠. 계속. 네, 그래서 빙빙빙 도는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조금씩 들어가서 뭘 하려고 하다가 대북제재 뭐 이런 걸 계속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정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왜냐하면 예전에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라는 걸 이제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안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미국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중국, 러시아가 껴있는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그런 식으로밖에는 안 돌아간다라는 걸 이번 정권이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정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는 말하고 있는 협력인데 일반 시민 수준에서 봤을 때 학교에서 받는 교육이라든가 뭐 대학교에서 받는 교육이라든가 이 정치가 아닌 일반 시민 수준에서 통일을 바라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통일을 하지 않더라도 협력을 바라는 분위기인가요? 두 개 다 바라고 있죠. 뭐 하나든 빨리 뭐라도 되라 라는 마음가짐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북한 주민들 사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북한 정권으로도 탄압받고 못 살고 힘든 사람들이 이 정권과 똑같은 정권으로 남한까지 다스린다고 하면 사실상 바뀌는 게 뭐겠냐라는 입장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통일이라기보다는 교류로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쪽에 더 가깝겠죠. 근데 그게 이제 통일이 됐든 교류가 됐든 뭐 하나는 제발 되라.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질질 끌고 있진 말아달라. 요게 이제 북한 주민들의 어떤 바람 중에 하나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당장에 뭔가의 그런 그 통일이란 그런 프로세스보다는 그러니까 그 우리 남한의 국민들이 북한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약간 여행 같은 그런 교류가 시작이 되면은 뭔가 약간 점진적으로 자유로움 그런 단계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먼 미래를 보면 한 40년 후, 50년 후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40년 후에 제가 살아 있을 거니까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북에서 왔고 한국에 살고 있지만 옆에 있는 제 고향을 못 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거 안 바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의 주민들이 여권을 발급을 해서 남한에 여행을 옵니다. 또 공산주의 국가에 가면 우리가 또 비자 발급, 별지 비자 같은 걸 받아야 되잖아요. 여행 비자가. 그렇게라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국경을 통과를 해서 이제 뭐 도장을 받고 딱 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3개월 여행을 하거나 뭐 일주일 여행을 하다가 돌아가요. 저 또한 여기서 이제 비자를 받고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뭐 고향도 구경하고 뭐 관광지도 구경하고 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고향을 방문하고 경제적으로 만약에 이런 상황까지 간다고 하면 경제적으로는 이미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겠죠. 그렇죠. 열차도 가고 뭐 비행기도 걸로 가고 뭐 수많은 교류들이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사실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부적인 어떤 분해, 내부적으로 이제 변화 이런 것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북한은 그런 걸 철저하게 막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런 점진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좀 보고 와 그리고 깨닫고 북으로 돌아가고 또 남한에 있는 주민들도 북한에 가서 와 이런 데가 있구나 해서 현실을 보고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 사실 두 개의 체제는 존재하고 있지만 이미 다 알고 있겠죠 어떤지를.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지 않나. 그건 정말 꿈에 그리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성 씨랑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북한이 나중에 그 뭐 3, 40년 후에 그러한 정상적인 국가 프로세스를 밟는다면은 정말로 괜찮은 것 같아요. 천천히 변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체제에 있어서도 점진적으로 변화를 가져온다면은 북한 내부에서도 변화의 흐름? 네, 이런 흐름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정말로 정상적인 국가들처럼 그렇게 가다가 나아가서는 통일까지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러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정권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많아요. 네. 세상에서 중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또한 이제 옛날에 분단 국가 되었다가 다시 합친 또는 다시 통일된 국가들도 있죠. 네. 베트남이나 독일 같은 네. 경우는 저는 독일식 통일은 사실 독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든 어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그 상위권에 올라 있는 뭐 유럽 국가 중에 하나였고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뭐 한국의 한반도랑 많이 다른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진영 싸움이 사실 전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북한이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중국의 어떤 뒷받침이 크거든요. 러시아도 좀 많이 도와주고. 근데 그게 사실 체제를 지금까지 지키려고 하는 중국의 어떤
좋아서 중국도 그러겠어요. 본인들의 어떤 체계나 체제를 지키려고 이제 북한을 이제 원조를 하고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변화는 중국의 변화랑 거의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북한도 중국의 변화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사실 독일식 통일보다는 북한 한반도의 변화는 사실 베트남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개혁 개방의 교류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가능하지 않을까.